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만 5천 원이라는 그 땡땡땡땡이라는 딱 끝나는 그 금액대는 지켜내는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참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무한할 정도로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끝난과 동시에 다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꽤나 큰 폭의 하락을 했죠. 하이닉스는 차트가 좀 달라요. 삼성전자랑 차트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하이닉스도 오늘은 삼성전자처럼 하락을 보였습니다. 둘 다 이제 뭐 3%대, 장중 4%대의 하락률도 기록을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쯤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추세가 죽어 있는 종목을 권장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추세가 죽어 있는 종목은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올려드렸던, 과거에 올려드렸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꺾인 추세를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죠. 내가 개인 투자자인데 불구하고 이 방향성, 추세도 모르고 투자한다?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시간 투자가 필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고 제가 권장하는 건 항상 추세 살아있는 걸 매매하시라라고 이제 권장해드리고 항상 추세 살아있는 종목들로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간간히 추세가 죽어있는 걸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주 중에서 한국항공우주 선생님 이거 추세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타이밍은 이땐걸요.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회원님들하고도 같이 매수한 타이밍도 이때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슈팅이 나왔죠. 지금은 추세 살아있죠. 하지만 앞에서는 횡보 추세였었고 흔히 말하는 상승 추세가 아니었었죠. 이런 구간에서는요. 멀리서 보면은 횡보 중이었던 종목군이죠. 다만 워낙 K방산이 잘 나가고 있고 현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창사 일의 최고치. 네, 최고치 있고 수주잔고도 창사 일의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실적도 최고치. 근데 업황도 좋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날라댕겨, LIG 넥슨 날라댕겨. 그냥 얘가 다른 방산주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였죠. 전투기를 제조해. 다른 애들은 전차, 레이더 시스템, 방공망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투기 헬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었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거고 그 차이점은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고 날아갈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였었고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변압기 잘 갔죠. 오늘 급락한 주식 볼까요? 재령전기. 변압기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는 옛날에 이때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상승률 국면에서 세 자리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무료방 분들하고도 크게 웃었고 저희 VIP 분들하고도 크게 웃었던 종목군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졌죠.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 8골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렸던 종목군이 변압기였었죠. 변압기는 호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빠짐으로써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갑자기 턴할 수 있으니까 추세전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 보시라라고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종목군이 있고 그럼 최근에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게 뭐 일진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고가죠. 이상하리 마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오늘도 같은 이야기 했죠. 자, 오늘도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이야기해드렸던 게 참 신기하죠. 제가 업종 소개해드리면 정말 며칠 지나면 수급들이 들어와요. 막 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업종에도 뭐 반도체는 수십 개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감 수십 개 종목이 있고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몇 개 딱 픽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나면 그 종목이 나중에 대장주가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연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 무료방을 운영한 게 벌써 수년째입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을 막 머리 아프게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 적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하면서 왜 일로 넘어왔냐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게 반도체는 추세가 꺾인 종목군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업황이 좋으면서 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좋은데 불구하고 차트만 일시적으로 추세가 꺾여 있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반도체 하면 다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당연히 뽑죠. 네, 당연히 뽑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물음표죠. 왜냐하면 사실 이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 선점을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게 대다수의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도 다들 의문을 품고 있죠.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잘했느냐라고 한다면 다 의문이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잘했다가 많죠. 네, 잘했다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관심 종목들 종종 올려드리죠. 이 영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갖고 좀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교육 강의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시황관이나 뉴스나 레포트나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께 틈틈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아주 큰 도움 되실 거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약간 뭐 영업 방송이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영업을 안 해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초대한 다음에요. 제 관심 종목 이야기하고요. 관심 있는 뉴스 이야기하고요. 관심 있는 뉴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아셔야 될 만한 코멘트나 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진짜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뭐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가 다 좋은 거죠. 뭐 밸류업이야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향 기업들이고, 실제 은행 증권은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아요 지금. 업황도 좋고 그 중에서도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주주 환원율을 제시한 금융지주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들도 지금 다 주주 환원책을 다 발표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바닥에 수급 붙는 종목들 이야기 드렸고 변압기 다음에 전선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다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로 하기 때문에 요건 체크하시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거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저는요 이게 왜 저는 좋게 봐요. 어떤 이유로 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경험으로 이건 좋아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난 공감하기 힘든데 안 하시면 돼요. 강요하는 채널이 아니니까. 강요하는 영상도 아니고 강요하는 저희 그 텔레그램 방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시고 난 네 말 공감되는데 좀 더 찾아보시고 서칭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약간 그 인간 검색기 정도로 봐주세요. 제 채널, 저희 텔레그램 인간 검색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을 제가 지난주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전 조선주 계속 이야기해드렸었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조선주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지금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은 좋게 됐죠. 계속 여러분들께 조선주 보셔야 됩니다. 호황입니다. 변압기 보셔야 됩니다. 호황입니다. 방산 보셔야 됩니다. 호황입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정말 앵무새처럼 이야기했던 내용이고요. 그것도 상승장이 사실하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정장이네요. 조정장일 때 뭐 사야 된다고요? 호황 섹터. 쭉쭉쭉 모아가시죠? 네, 라고 이야기했던 섹터가 얘네들이죠. 그게 이제 조선이었고요. 그쵸? 그중 하나 조선이었고, 지난주 코멘트에서는 조선 다음에 조선 엔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엔진, 현대마린엔진. 오늘 조선주 대장이 누구죠? 하나엔진입니다. 네. 항상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대장주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 내용을 알고 있고요. 사업 내용 분석을 하고 있고요. 레포트를 꼬박꼬박 다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제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고 매물대 측정 다 해놨고 차트 분석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자동차 잘 갔죠? 거짓말처럼 자동차 잘 갔는데 이거 지난주에 쓴 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지난주에 썼던 글입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은 자동차 제일 먼저 뭐 써놨죠? HL만도 오늘 자동차 대장주죠. 네, 오늘 8%대 급등은 자동차 대장주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종목들이요 전부 다 돌아가면서 급등을 해요. 시장은 안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주식방들 보면 이런 주식방들이 있어요. 막 오늘 잘 가는 테마주 있죠. 네, 막 소개를 해요. 그 다음날 더 가거나 그날 오후장에 뭐 더 가면은 거봐 내가 뭘 했어라고 광고하고 유료회원 모집하는 그런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아예 일절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미리 얘 이러이러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애가 진짜로 가면은 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요 정도 다 해요. 정말 정보 공유만 합니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야기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자동차는 피해주예요. 네, 당연히 피해줍니다. 2차 전지도 피해주고요, 자동차도 피해주고요, 반도체도 피해줍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다만 혹여나 불확실성 해소나 악재 선반영이나 이런 것들로 갑자기 돌릴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링 잘 하시라고 코멘트 드렸습니다. 만도 올라왔죠? 선생님 근데 반도체는 빠졌는데요? 빠졌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면 돼요. 전 여기 그대로 이야기 드렸어요. 수급이 붙으면 관심.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언급한 종목을 무조건 관심 가지고 무조건 매수 버튼 누르시면 전 부담돼 갖고 이야기 못 해요. 맞잖아요. 이야기 못 해요. 오늘 KT 급등했죠. 통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코멘트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코멘트 했던 거 어디 보자. 제가 지난주 솔직히 좀 서운했거든요. 왜냐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알테오젠도 지난주에 급등하는 거 그 전부터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뿐이잖아요. 네, 그러했었는데 아우 제가 해달라는 거 유료형 가입해달라 뭐 이런 말도 없고 조금 우리 공감 좀 해주시라. 나 안 심심하게 좀 해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안 해주셔갖고 보시면은 네 마감 코멘트 이러고 제가 올려드렸었죠. 1300명 넘는데 공감 표시가 적어요. 나 서운해요라고 나 삐질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삐져갖고 몇 달을 또 활동 안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잘 활용하시라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결정적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더 누가 시장 점유를 잘했느냐, 대비를 잘했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야기해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이에요. 솔직한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불러다가 조인트 까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주식 부양하겠다고 금투세 폐지 외치고 있고 주가 부양하겠다고 우리나라 만년 저평가잖아요. 탈출 한번 해보겠다고 밸류 외치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아요. 네, 발목 잡습니다. 선생님 삼성전자가 발목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여느 나라들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이 큰 국가예요. 큰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정말 큽니다. 네, 정말 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그 비율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비율이 거의 20%에 달합니다. 이렇게 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지금 키보드에 그 빵 배고파갖고 빵이랑 그 우유 하나 먹다가 우유를 좀 쏟아갖고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어쨌든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전체 15%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이 합치면 20%잖아요. 이건 20%예요. 그럼 얘가 1% 떨어지면 지수가 0.2% 빠집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랑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주 관련주 얼마나 많습니까? 얘 빠지면 거의 지수 한 3분의 1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체감상. 그런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코스피 코스닥이 안 빠지고 배겨요? 못 배기죠. 이런 상황이니까 안 빠지고 못 배기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꺾인 상황이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모니터링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 외국인들 대거 매도죠. 네, 대거 매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10월 24일 이후로 최대 매도네요. 네, 대거 매도입니다. 허나 SK하이닉스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야 이것밖에 안 팔았어예요. 오늘 기간이 좀 판 거죠. 맞죠? 이거밖에 안 팔았는데 이거예요. SK하이닉스는.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이 HBM에 대해서는 선두주자예요. 솔직히 그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 손꼽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뽑는다면은 엔비디아 다음에 TSMC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대비나 선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SK하이닉스거든요.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내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근데 주가는 반토막입니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던 이유로 삼성전자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눌렀죠. 왜냐하면 수출 중심의 국가이고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메인이잖아요. 철강 우리나라 메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버튼 많이 눌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맞죠? 네, 6거래일 연속 매수예요. 그리고 오늘 종목이 3%, 4% 빠지고 있는 와중에 외인들의 매도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외국인들의 엑시트였죠.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기사 많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도 해드렸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잘 보니까 대장주 중에 SK하이닉스는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거죠. 이게 외국인들 엑시트하는 수급 동향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삼성전자 살까요, SK하이닉스 살까요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둘 중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트럼프 당선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여러모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시장 선도를 하는데도 실패했는데 지금 반도체 보조금도 불확실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겹겹이 악재입니다. 네, 허나 그래도 삼성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약간 삼성이 보여줬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헤쳐나갈 것 같고 이 정도면 저평가일 거라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선택한다면 저라면 일단 당연히 하이닉스.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보다 똑똑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일단은 하이닉스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하이닉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반도체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나 반도체 보조금 바이든이 하던 거 인정 못 하겠어. 반만 인정할게. 라고 한다던가. 아유, 그래도 우리 동맹국한테는 해줘야지. 그대로 유지할게 라고 한다든가. 뭔가 이제 발표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왜냐면 낙폭이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가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낙폭이 심하니까 당연히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서 왜 간간히 보면은 차트 거지 같고 막 이런 애들 갑자기 역추세 역배열에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삼성전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저라면 하이닉스 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 그러면 언제 오를까요? 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차트 분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도 살 자리는 아니죠. 다만 삼성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목군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금융 상품들의 기초 상품이기도 해요. 이 주식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뭐 ELS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게 설정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종목군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 최상위 종목, 1위 종목이니까 그 여러 이해관계 되게 얽혀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차트 더러운데 갑자기 돌리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왜냐면 연기금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확 돌리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어, 많이 올랐는데 뭐 거의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진짜 좀 특수성이 있는 종목군이어서 일반적인 차트론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군은 아니에요. 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삼성전자는 종목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거의 계단식 하락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려 아연이나 이런 종목처럼 갑자기 뭐 폭포수 같은 폭락, 급등 이런 게 잘 안 나오는 종목이 워낙 무거워서. 근데 현재 계단식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굳이 매수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최소한 횡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 옆으로기는 박스라든지 최소한 어제 음봉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양봉이 유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주식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 사업을 잘 준비 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주식인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매도하는 1타겟이에요. 제일 많이 파는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좀 진정돼야죠. 그래야 투자를 하죠. 아, 왜 외국인들하고 맞설러 갑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타이밍쟁이인 제 입장에선 그래요. 저는 좋은 종목, 가치주, 네, 그리고 어, 이 스몰캡 같은 종목들도 발굴해 놓거나 뭐 레포트 보고 뭐 하더라도 항상 투자는 타이밍을 재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제 이야기는 그렇지만 업황도 보고요, 뉴스도 보고 레포트도 보고 종목을 골라요. 업종을 골라요. 섹터를 골라요. 근데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은 차트로 해요. 종목에 대한 어떤 최종 선정이나 업황에 대한 최종 선정,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재무제표나 공시나 레포트나 뉴스 같은 거 보고 결정을 하죠. 하지만 최종 투자 타이밍은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 그래 이쯤 되면 바닥이겠지. 다른 반도체보다 낙폭이 심한데? 거긴 동의합니다. 근데 차트라는 타이밍은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만 저는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역발상 느낌으로 좀 크게 분위기가 쇄신되면 바뀌면 반전이 나오면 나 보조금 그대로 유지하지 뭐.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접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세제 혜택만 주지 미국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럴 만한 발표가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정부가 질타 아닌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네, 약간 그게 통하면은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만 권장드려보고 싶고요. 얘가 어디까지 빠질까요라고 한다면 5.5는 지금 너무 다들 버틸만 해서 사실 좀 수급이 개선되고 외국인들 좀 이탈도 좀 진정되고 하려면은 거의 진짜 이제 딱 보더라도 여기가 이제 그 방어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코로나 때 지수 폭락기 때를 제외하면은 이 아래로 내려간 적이 수년간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어찌됐든 간에 매출액이 늘어났고 성장을 하는 회사인데 수년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란 게 거의 5만 원이죠. 네. 이 5만 원, 5만 5천 원은 이미 앞단에서 깨봤단 말이죠.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5만 원은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못해도 5만 원 초반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반등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락 각도가 옛날처럼 누워서 내려오는 각도가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 치고는 수직 낙하입니다. 삼전 치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이쁜 차트는 아니에요.
고가놀이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이 고점 전고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매물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는 효성중공업 같은 거 앞에 있는 매물들을 만났는데 근데 캔들 작게 흘러가죠. 캔들 작게 흘러가고 캔들 작다는 거는 매물을 만났는데 그 매도세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매도세가 강하게 활동을 했다면 캔들은 크게 나오겠죠. 저항권에서 매도세가 활동을 제대로 해줬다면은 캔들은 당연히 크게 나옵니다. 캔들이 작게 나오면서 저항에 그 교접을 하기 시작하는 차트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어여쁜, 이쁜 고가놀이 캔들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버티다가 호실적 발표하고 날아가 버리고 신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좋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올 것이 높아서 여러분들께 효성중공 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는 사실 이쁜 캔들의 연속성은 아닙니다. 고가놀이긴 한데 뭐 양봉이 많거나 캔들이 작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당장 매수할 만큼의 엄청난 매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제가 한 8.9, 10점 만점 8.9점 되면 투자를 한다면 얘는 한 7점 정도 있어요 지금. 수급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오늘도 수급 대비는 많이 빠진 거죠. 오늘 외국인들 별로 안 팔았잖아요. 네, 안 팔았는데 빠진 거예요. 기관 때문에. 안 팔았잖아. 안 팔았는데 빠진 거기 때문에 어, SK하이닉스는 수급 좋고요. 사업 내용 좋고요. 업황도 좋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얘가 속해 있는 엔비디아랑 다른 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봐도 좋고요.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나쁜 건 딱 하나 차트가 약간 미완이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수급 본다 싶으면 들어가는 거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군이에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깨지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진정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되거나 진정이 되거나 그때 투자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그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정보 그리고 종목 발굴하기 정말 편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아기자라 생각하고 뉴스랑 속보랑 각과 새벽부터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정말 편하실 거예요. 한 매매 동반자 정도로 봐주시고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정말 안 잡아먹습니다.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